진주는 한가한 고을이었지만 강씨 선비의 마음만큼은 늘 분주했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한 그는 결국 한양에서 돌아와 조용히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선비가 된 자존심은 쉽게 농사꾼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밭고랑은 이리 깊게 파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물이 제대로 흐르질 않는다고요. 마을 아낙네들이 손을 흔들며 잔소리를 했다. 강씨 선비는 어설프게 땅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책 속에 논어와 맹자를 익히던 내가 이제는 밭고랑을 배우는 신세라니. 그의 모습은 어찌나 서툴렀던지 지나가던 어린아이들마저 그를 보고 깔깔댔다. 선비 아저씨는 참 이상하다. 글은 잘 쓰는데 흘기는 더럽게 못하네. 강씨 선비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비웃음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어쩐지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피곤해 지쳐 잠들었던 그에게 기묘한 꿈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에는 뱀들이 꿈틀거렸고 가장 꼭대기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나선 모양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길을 잃었다고 좌절하지 마라. 내 길은 밭고랑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는 말이오? 강씨 선비가 되물었으나 구렁이는 대답 대신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있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나에게 다시 한번 과거를 보라는 계시일지도 몰라. 다음 날 꿈 이야기를 들은 조언 자격의 친구 이판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는데 이번엔 무슨 핑계로 또 과거를 보려고 합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될 기미를 보이는데 그걸 팽개치겠단 말입니까? 과거를 보고 합격하면 고향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겠나? 에휴, 그 도움되는 법이란 말 한 10번도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합격하면 사람들 밭고랑 다 고쳐준다더니. 판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불평했지만 강씨 선비는 결심이 굳었다. 이판수는 결국 선비의 열정을 이길 수 없었고 떠나기 전날 선비와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다. 좋습니다. 어차피 선비님은 고집이 세서 말려도 소용없을 테지요. 대신 이번에 또 떨어지면 돌아와 농사나 제대로 배우세요. 밭고랑을 보는 눈도 과거 보는 눈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이번엔 틀림없이 합격한다. 꿈속에 구렁이가 날 격려했으니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강씨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났다. 산길을 향하던 그의 눈에는 한양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결심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과거 시험의 실패뿐만 아니라 더 기이하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다. 한양에서 떠나고 며칠 후 선비는 혼자 술을 마시며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시오. 내게 이번엔 합격을 줄 것이냐?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하늘은 대신 비를 퍼부었다. 젖은 옷과 낙담한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하던 그는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어느덧 날은 어둑해졌다. 길을 잃은 것이었다. 이거 참 큰일이군. 산중에서 이렇게 어둠이 내리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산짐승이라도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그는 도리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아, 비도 퍼붓더니 이제는 나를 산중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냐? 하긴 나 같은 낙방 선비가 하늘에 대고 말을 한들 무슨 대답이 있겠느냐?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던 순간 멀리서 은은한 불빛이 보였다. 어찌 된 일인가?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인가? 그의 호기심과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강씨 선비는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산중에 차가운 바람 대신 어딘지 모를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니겠지? 아니면 고을에서 들은 요망한 여우 이야기인가?
마침내 불빛에 가까워지자 눈앞에 나타난 것은 신기하게도 동굴이었다. 동굴 입구는 마치 기와 지붕을 얹은 것처럼 정갈했고 주변에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이 늦은 밤에 어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오? 노인의 말에 강씨 선비는 그만 움찔했다. 예, 저는 진주에서 온 선비로 길을 잃고 이 산속에서 방황하다가 불빛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하룻밤 묵고자 하는 것이겠지? 강씨 선비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더 헤매다가는 큰일이 날까 염려되어 실례인 줄 알지만 머물기를 청합니다. 노인은 잠시 선비를 살펴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네만. 하지만 내 아들들이 조금 있으면 돌아올 터인데 이들이 사냥해서 피를 보고 오는 것이 문제요. 그들이 자네를 보고 반가워할 리는 없을 것이오. 그러니 어서 떠나는 것이 좋겠소. 강씨 선비는 흠칫하며 되물었다. 사냥해서 피를 보고 오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로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니 그냥 떠나시오. 이 노인이 충고하는데 풀숲에라도 몸을 숨기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강씨 선비는 노인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뒤를 돌아보니 돌아가자니 캄캄한 숲속이었다. 눈앞에는 노인의 말처럼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내일 해가 떠야 움직일 텐데 이걸 어쩌지? 풀숲에 몸을 숨긴 강씨 선비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하겠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이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땅이 진동하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선비는 숨을 죽이고 몸을 더욱 낮췄다. 뭐지? 이건 단순한 산짐승의 발소리가 아니다. 그가 긴장하며 동굴 쪽을 바라본 순간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졌다. 세 마리의 거대한 구렁이가 풀숲을 헤치고 동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매끄럽고 검푸른 비늘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저게 뭐야? 이건 꿈이 틀림없어.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속으로 말했다. 구렁이들이 동굴로 들어가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거대한 뱀들이 점점 빛에 감싸이더니 건강하고 건장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노인 앞에 앉았다. 첫째가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사냥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뒤이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모두 무사하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셋째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느냐? 셋째는 배를 두드리며 웃었다. 아버님, 오늘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피를 마셨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직도 입안에 감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그런 피를 찾았느냐? 셋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영궁연의 한 관청 관리의 집에서 말이오. 우물 옆 숲속에 숨어 있으니 그 집 주인이 술에 취해 신선한 우물물을 찾더군요. 그의 아내가 물을 기르러 나오자마자 그녀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따끈하고 혈기 있는 피를 배불리 빨았지요. 노인은 셋째의 말을 듣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너의 탐욕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셋째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단지 피를 마셨을 뿐인데요. 그 집 주인이 관청의 높은 관리라니 그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월 첫 돼지날에 짠 참기름을 끓여 상처에 바르고 낫의 자루 구멍에 참기름을 발라 울타리에 꽂으면 우리들은 모두 죽고 만다. 첫째와 둘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관리가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씨 선비는 풀숲에 몸을 웅크린 채 땅을 움켜잡았다. 그의 머릿속은 노인의 말과 구렁이 형제들의 대화로 혼란스러웠다. 참기름이라니. 낫에 자루에 바르면 구렁이가 죽는다. 무슨 요괴 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 가다 척추 부러지는 소린가?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가 결코 농담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아주 중대한 비밀을 엿들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 관리가 과연 돼지날에 참기름을 자른 법을 알겠느냐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아버님, 그런 일까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설마 그 관리가 돼지나를 신경 쓰겠습니까? 셋째는 배를 잡고 껄껄 웃으며 거들었다. 하하, 맞습니다. 그들이 아버님의 지혜를 알아챌 리가 없지요. 제가 물었던 그녀는 고작 발뒤꿈치 하나 피를 흘렸을 뿐인데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노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이 숨어 있다. 돼지는 원래 뱀의 천적이다. 돼지날에 짜낸 참기름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족속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이를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목숨은 보전할 수 없다. 풀숲에 숨어있던 강씨 선비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돼지날의 참기름 그리고 낫? 이건 마을로 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일이다. 요괴 같은 뱀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내가 이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걱정도 들었다. 헌데 저들이 내가 엿들은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다면? 이 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는 다시 숨을 죽이며 길을 살폈다. 그가 동굴에서 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숲속에서 들려오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셋째야, 그 말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형님도 참. 아버님이 높아심에 하시는 말씀을 왜 다 믿으십니까? 조용히 해라. 어두운 숲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했느니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엿듣고 있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강씨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땀이 그의 이마를 적셨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마을에 도착만 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강씨 선비는 밤새 달려 마침내 용궁연에 도착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관청관리의 집 앞에 다다랐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누구시오?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왔소?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혹여 집안에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걸 어찌 아시오? 바로 제가 어젯밤 발뒤꿈치를 뱀에게 물렸소. 하지만 아무리 약을 써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선비는 이를 듣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다행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정월 돼지날에 짜낸 참기름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끓여 상처에 바르고 낫의 자루 구멍에도 발라 울타리에 꽂아 두십시오. 그것만이 해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돼지날에 짠 참기름이라니. 다행히 오늘이 바로 돼지날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름을 즉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선비의 다급한 목소리에 여인은 남편을 깨웠고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관리와 하인들이 기름을 짜기 위해 기름틀을 찾아 뛰어나갔다. 기름을 짜는 동안 관리가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어찌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강씨 선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우연히 산속에서 노인과 그의 세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뱀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요괴 같은 존재였으며 사람의 피를 빨아들이는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들은 방법이 바로 지금의 이 참기름입니다. 이보시오. 정말 그런 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둘러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들이 이곳뿐 아니라 온 고을에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참기름이 준비되었다. 선비는 기름을 끓여 여인의 상처에 직접 발라주었고 낫의 자루 구멍에도 기름을 바르게 했다. 그 낫은 곧 울타리에 꽂혀졌다. 같은 시각 산속의 동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몸부림쳤다. 이게 무슨 고통이란 말이냐? 둘째도 쓰러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몸이 뜨거워. 숨을 쉴 수가 없다. 셋째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럴 리가 없어.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 참기름의 기운이. 아니야, 인간들이 그걸 알 리가 없단 말이다. 그러나 그의 말도 끝나기 전에 셋은 역시 땅에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다시 구렁이로 변해 서로 뒤엉키더니 움직임이 멈췄다. 노인은 고통스러워하며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끝을 맞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구나. 강씨 선비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용궁연에서는 여인의 상처가 빠르게 낫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놀라워했다. 관리와 마을 사람들은 선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물었다. 선비님, 이 방법을 어찌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돼지날 참기름을 고을의 전통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 이 방법은 고을 사람 모두를 지키는 약이 될 것입니다. 강씨 선비는 일이 마무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향했다. 동굴을 떠올릴 때마다 노인의 말과 구렁이 형제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떨치며 조심스럽게 길을 걸었다. 정말 다 끝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고요하고 음산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구렁이 4마리가 서로 뒤엉킨 채 죽어 있었다. 검푸른 비늘은 이미 빛을 잃었고 그들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죽었구나. 돼지날 참기름의 비밀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이야. 그는 천천히 구렁이들을 살펴보았다. 탐욕과 교만이 결국 이 모든 비극을 낳은 것이로구나. 그러나 그때 동굴 한쪽에서 빛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야광주로 보이는 신비한 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이곳이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강씨 선비는 야광주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멈추고 돌을 내려놓았다. 이 또한 욕심이겠지.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은 욕심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던가. 그는 돌을 놔둔 채 동굴을 나왔다. 강씨 선비가 떠난 뒤 동굴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그곳은 다시 자연 속으로 묻혀갔다. 돼지날 참기름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지며 뱀의 독을 막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선비는 한양길에 올라 과거를 보았고 장원급제하여 백성을 살피는 관리가 되었다.